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이 주민 동의 없는 고리 1호기 재가동은 없다고 밝혔지만 주민들은 안전재점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경찰이 압수품 분석 작업을 통해 화물연대 연관성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울산 앞바다에서 폐유를 흘려보내던 중국 어선이 항공순찰에 나선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경기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기업마다 재고가 쌓이고 수주량이 줄어 일감 부족 사태까지 우려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7일 토요일 UBC 프라임 뉴스입니다. 7월의 첫 주말인 오늘 울산지방은 오전까지 비가 내리면서 피서지를 찾는 발길이 크게 줄었습니다. 계속된 비로 낮 최고 기온이 25.4도에 그치면서 진화와 일산 등 해수욕장을 찾은 시민들은 다소 줄었지만 성급한 피서객들은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물놀이를 즐기기도 했습니다. 농민들은 장마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농촌 들녘에서 농작물 관리에 분주했습니다.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이 오늘 주민들의 동의 없이는 고리 1호기 재가동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주민대표가 참여한 가운데 안전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맞섰습니다. 이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이 고리 원자력 본부를 찾아 원전 지역 주민들을 직접 만났습니다. 주민들은 넉 달째 가동 중인 고리 1호기가 안전하다는 IAEA와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결론을 믿지 못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전을 지지 찬양 고무하는 위원장이 있는 위원회에서 안전하다고 또는 가동해도 된다 이런 성이 나 있지만은 안전하다 하는 이 말을 우리 국민들이 들어야 되고 믿어야 되는지. 홍 장관은 이에 대해 주민들의 불안감이 없어질 때까지 소통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하고 소통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불시에 가동하는 일은 절대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주민 대표가 참여한 안전 재점검이 실시되지 않으면 정부의 어떤 발표도 믿을 수 없다며 완강하게 맞섰습니다. 믿어달라는 정부와 도저히 못 믿겠다는 주민들의 입장 차이는 여전했지만 장관이 직접 소통에 나서며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습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고리 1호기 재가동을 둘러싼 주민들의 불신이 줄어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UBC 뉴스 이정환입니다. 오늘 오후 2시쯤 울산항 동쪽 12km 해상에서 중국 국적 저인망어성 N호가 폐유를 무단 방류하다 순찰 중인 해경 소속 항공기에 적발됐습니다. 울산 해경은 즉각 경비함을 출동시켜 이 선박을 장생포항으로 납포했습니다. 해경은 중국인 선장 등을 상대로 이동 경로와 고의성 여부를 조사하고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으로 입건할 방침입니다. 화물연대 울산지부 등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벌인 경찰은 압수품에 대한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은 압수품 90여 점을 정밀 분석한 뒤 방화를 도운 혐의로 최근 구속된 피의자와 화물연대 지도부와의 연관성을 집중 수사할 계획입니다. 연쇄 방화와 관련해 울산시는 피해 차량 10억 대 가운데 울산에 차고지를 둔 7대에 대해 보상할 방침이며 범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정부의 고래잡이 재개 방침을 놓고 환경단체와 장생포 주민들이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울산환경운동연합은 2009년 여론조사에서 국민 67.9%가 포경에 반대했다며 바다 생태계 보호를 위해 고래고기 유통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장생포 주민들은 환경단체가 지역의 염원을 무시하고 있다며 오는 10일 울산시청에서 포경 재개 지지와 환경단체 규탄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습니다. 경기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일부 사업장으로 중심으로 재고 물량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수주량은 크게 감소해서 머지않아 일감 부족 사태가 빚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서영만 기자입니다. 자동차 공장 여유부지마다 갓 생산한 차량들로 빼곡합니다. 자동차의 경우 수출로가 달리 내수 판매는 지난 3개월 새 10% 가까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생산량은 그대로다 보니 판매 감소분이 고스란히 재고로 쌓여 지난해보다 재고가 18.6%나 늘었습니다. 전반기에 올 6월달까지가 한 4~5% 마이너스인데요. 네네. 수출은 한 10% 늘어난 반면에 내수는 마이너스인데 후반기에도 큰 차이는 없지 않습니까? 화학 제품과 금속 가공 등 산업 소재 쪽은 더 심각해 재투자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난달 지역 산업 재고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평균 19.1%나 늘어난 반면에 건설 수주는 무려 42.3%나 줄었습니다. 연초에 반짝하던 공공발주도 경기 침체로 일부 계속 사업을 제외하고 대부분 연기되거나 취소된 상태입니다. 특히 건축 부문의 경우 현재 공사 중인 사업장 대부분이 1, 4분기 이전 물량으로 현재 발주는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선박은 이미 세계적으로 발주량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산업계에서는 이 같은 재고 급증에 수주 가뭄이 계속되면 1, 2년 내로 심각한 밀감 부족 사태가 빚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UBC 뉴스 서영만입니다. 울산 지역 주유소의 평균 휘발유 가격이 10주 연속 내림세를 이어가 리터당 1,800원대로 내려갔습니다. 유가정보 사이트인 오피넷에 따르면 이번 주 울산의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892.99원으로 지난주에 비해 30.45원 내렸습니다. 이는 올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던 지난 4월 말보다 리터당 152원가량 내린 것입니다. 자동차용 경유 가격도 리터당 1,709.85원으로 지난주보다 28.14원 내려 11주 연속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울산 외고산 옹기가 고유 상표로 등록돼 외고산 용기의 옹기축제의 인지도 상승이 기대됩니다. 울산상공회의소는 외고산 옹기의 브랜드 보호를 위해 추진한 울산 외고산 옹기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 상표가 최종 등록됐다며 상표 도용에 대한 민형사상 규제가 가능해졌다고 밝혔습니다. 등록 상표는 울산 외고산 옹기 협회 회원업체가 생산한 제품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 뉴스 매거진 울산에는 김두겸 남구청장이 출연해 제3자 뇌물수수 사건과 향후 정치 행보에 대한 입장을 밝힙니다. 또 고리원전을 둘러싼 갈등과 유로존 재정 위기로 타격을 입고 있는 지역 경제를 짚어봅니다. 보도에 선우석 기자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송당수의 파워토크에는 김두겸 남구청장이 초대됐습니다. 김 구청장은 생활정치 실현에 구정의 핵심을 두고 있다며 앞으로도 행복한 남구 건설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아파트 허가 과정에서 불거진 제3자 뇌물수수 사건과 관련해서는 처음으로 언론에서 자신의 심경을 밝혀 눈길을 끌었습니다. 돈을 그만이 받아먹고도 빠져나왔나 이런 인지가 있어서 법적으로는 무죄 받았지만은 정치적으로는 아직까지도 무죄를 못 받았다. 또 차기 시장 출마설에 대해서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 길로 뛰어나가겠다며 도전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어떤 뉴스? 한 주간의 뉴스를 정리하는 뉴스 따라잡기에서는 고리원전 1호기의 재가동 승인과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둘러싼 갈등을 짚어봅니다. 5,6호기 공수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해 주실 걸 적으로 친마을 주민의 어떤 요구사항을 최우선을 하는 것을 지배했어요. 또 유로존 재정위기에 직격탄을 맞고 있는 지역 경제도 긴급 진단합니다. 사람과 정보, 뉴스가 있는 시사보도 프로그램 뉴스 매거진 울산은 내일 오전 7시 20분부터 방송됩니다. UBC 뉴스 선우석입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일선 학교에 대한 학력 증진 사업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시교육청은 이에 따라 자기주도 학습 지원 등 학력 증진을 위해 일반 고등학교 34곳에 1,000만 원씩, 중학교 61곳에 200만 원씩 모두 4억 6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시교육청은 학력 증진 실적이 우수한 고등학교와 중학교 10곳씩 선정해 올 연말 시상할 계획입니다. 최근 경찰 수사에 불만을 품은 민원인의 수사 이의 신청이 증가하자 경찰이 개선에 나섰습니다. 울산지방경찰청에 접수된 수사 이의 신청 건수는 2010년 20건, 지난해 27건이며 올 상반기에는 13건이 접수됐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지방경찰청은 5명이던 수사 이의 심사위원회 민간인 위원을 9명으로 늘리고 세무와 노무 부문까지 심의하기로 했습니다. 지역의 한 병원이 3개 학교와 자매 결혼을 하고 해마다 300만 원씩의 장학금을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문을 연 비비성형외과는 울산외고와 성신고 그리고 옥동중학교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앞으로 개원기념식 때마다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을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버스의 이동 경로와 도착 시간을 알려주는 버스 정보 시스템이 지선버스와 마을버스까지 대폭 확대됩니다.
울산시는 오는 11월까지 14억 원을 투입해 울산 지역 34개 지선버스와 마을버스 90대에도 버스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이와 함께 오는 27일까지 교통정보에 대한 시민 만족도를 분석해 버스 정보 시스템을 포함한 지능형 교통체계 개선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내일 울산지방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오전에 구름 많다가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울산의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8도, 낮 최고 기온은 28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다음은 주간 날씨입니다.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11일부터 14일까지는 비가 오겠으며 그 밖의 날은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 많겠습니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